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이번 시승 차량은 우리나라 미들급 레플리카 시장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 도로에 지나가는 레플리카다 싶으면은 보일 정도로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R6인데요. 이 R6가 어떤 매력을 쥐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디자인을 볼 건데, 디자인이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R6가 새로 나온 거 보고는 너무 이뻐서 저도 사실 너무 가지고 싶었었던 기종이기도 했고, 구매 목록에도 있었기도 했었어요. 자, 정면을 보시면은 정말 날렵하고 이 캐릭터 라인들이 정말 진하고 날카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R6의 신의 한 수인 이 데일라이트. 이 데일라이트는 낮에 봐도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특히 밤에 보면은 포스가 정말 철철 넘치고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숨이 멎을 정도네요. 정말 이 데일라이트가 이 R6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으로는 헤드라이트가 위치하는데, 데일라이트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헤드라이트가 눈에 잘 안 들어올 뿐이지 헤드라이트 위치도 좋고요. 특히 이 시인성이 정말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넘어오면은 꽤나 앞으로 내리꽂듯이 공격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이 캐릭터 라인들이 정면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강인하고 날카로우면서 사이드 카울들의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또한 R3부터 R1까지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윙레처럼 보이는 이 사이드 카울이 너무 멋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후면은 워낙 작은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빵을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 후면 단일만 놓고 보면은 무슨 우주선 날개 같고 정말 날렵하고요. 특히 이 테일 램프가 너무 이뻐 보입니다. R6 디자인은 사실 어떻게 나쁘게 말할래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핸들과 계기판인데, 핸들은 역시 혼다가 좋다라고 보이네요. 사용된 버튼들의 재질들이나 레버 모양이 밋밋하고 그냥 시중에 나온 버튼 그대로를 달아놓은 듯한 부분이 보이네요. 버튼류는 혼다를 좀 많은 브랜드들이 보고 배웠으면 싶습니다. 그런 배울 점이 정말 많아 보이네요. 역시 계기판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신형치고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는 자고로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RPM 게이지 잘 보이고, 또 6000rpm에는 R6라는 로고를 넣어가지고 이런 센스도 참 돋보이네요. 다만 계기판이 조금 어지럽게 디자인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잘 정리정돈이 안 된 책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동급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6에 앉아서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은 정말 생각보다 높은 시트고를 가지고 오는 걸 알 수 있는데, R6가 레플리카 중에서는 높은 시트고로 되게 유명한 바이크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지만 생각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우선 제 키가 175인데 양발 뒤꿈치는 닿진 않고요. 깨금 발로 지탱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핸들은 워낙 또 낮게 위치하고 있으며 발판 스텝은 또 워낙 높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팔꿈치가 정말 닿을 정도의 자세를 취해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자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주분이 계속 손목이 아프다고 그러셔가지고 니그립을 잘 못해서 그런가 싶었었는데, 그냥 이 차체가 워낙 높게 세팅된 시트와 스텝 때문에 핸들이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낮게 위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손목이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목이 많이 아파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손목 부분 빼고는 나머지가 의외로 너무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특히 이 니그립 양이 어마무시한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시트고는 높은데 달릴 때 라이딩 자세를 딱 취하면은 정말 편안한 라이딩 자세를 주는 것 같았었어요. 특히 이 탱크 카울이 엄청 빵빵해가지고 몸을 착하고 기대기에도 매우 편안하고요. 니그립 양은 정말 너무 출중해가지고 그냥 내 몸을 바이크에 맡기면 될 것 같은 그런 라이딩 자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키면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는 4기통의 엔진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바로 일제 4기통 엔진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태리 1198S를 타고 2기통을 타서 그런지 이 4기통의 엔진이 너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스로틀을 살살 감아보면 역시나 진동 하나 없이 돌아가는 이 엔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 고하 RPM 영역을 올려도 부드러운 엔진 느낌은 정말 마치 대형 세단 타는 그런 편안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단수를 넣고 주행을 시작하면 미들급답게 초반 출력은 조금 둔탁한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이전에 탔던 600R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 R6는 조금 더 초반 출력이 둔탁함을 주고 있지 않았나 싶고 RPM 사용 영역이 18,000rpm이나 되기 때문에 RPM 게이지상 6,000rpm을 사용하더라도 마치 쿼터급 바이크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토크가 터져주는 구간을 가져오려면은 8,000rpm 그 위로 올라가야 하는 느낌이고요. 14,000rpm까지 쭉쭉 밀어주는 이 구간, 딱 이 구간의 RPM을 사용하시면서 주행하시는 게 이 바이크에 가장 큰 재미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14,000rpm이 지나가면 토크가 조금씩 죽어버리는 느낌을 확연하게 들지만 그 이상 RPM 쥐어짜면서 타도 워낙 진동이 없다 보니까 내가 쥐어짜고 있다는 느낌을 소리 빼고는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 RPM 팍팍 쓰면서 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자, 미들급은 리터급과 다르게 기어비 세팅이 많이 촘촘한 걸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행하시면은 1단부터 4단까지 꾸준하게 변속을 왔다 갔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추천하진 않겠지만 또 매뉴얼 바이크의 변속 맛을 느끼시려면은 우리나라 시내 교통 흐름상 역시 미들급이 가장 재미나게 주행할 수 있는 세팅이 미들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로틀 경우에도 리터급은 솔직히 정말 조금씩 감아야 하는데 미들급 정도면 그래도 스로틀 조금씩 더 감으셔도 되는 그런 맛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들급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리터급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 시 거의 2단 안팎으로만 사용하셔도 거의 웬만한 구간을 커버칠 수 있기 때문에 기어 변속하는 재미를 즐기시기에는 리터급은 좀 과분한 차량임에 분명하기도 하고 RPM도 다 사용할 만한 구간이 없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미들급이 주는 재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제가 만약 쿼터급을 타다가 이번 R6를 주행했다면 분명히 미들급이 충분하고 너무나 재밌었을 텐데 오버리터급 바이크를 타고 이번에 미들급을 타서 그런가 이 출력이 왜 이렇게 심심하게 느껴지나 싶고 리터급에서 감는 스로틀보다 더 크고 과감하게 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구나 싶긴 했습니다. 또한 이번 R6엔 퀵스프트, 업, 다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클러치를 중간중간 안 잡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지고 RPM을 올려놓고 시프트 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스릴감도 선사해주고 퀵시프트의 중요성을 오늘 또 느끼게 되는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운시프트 역시 레버 매칭 왕왕 하면서 그냥 다운될 때 딱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서스펜션은 전륜이 꽤나 하드한 편이었는데 후륜이 생각보다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륜은 일반적인 알차 세팅인 것 같은데 후륜은 웬만한 빅스쿠터나 고속 투어러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살짝 주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보다는 하드하겠지만 분명 부드러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팅을 가져온 거 보니까 이 차량은 직진으로 쏘는 것보다는 이제 중고속 코너링에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이 요철을 넘어갈 때 다운되는 느낌은 부드럽게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나름 찐득한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업될 때 수축됐다 이렇게 펴질 때 느낌이 약간 통통 튕겨버리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다만 후륜이 주는 이 부드러움 때문에 그런가 주행시 편안함, 물론 진동이 없어서 되게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서스펜션 때문에 올라오는 웬만한 잔진동이 다 상쇄돼서 그런가 정말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전류는 좀 하드한 편이라서 요철 지날 시에는 충격이 좀 강하게 오는 편이지만 이 정도면 나름 편안한 세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레이킹은 사실 그렇게 만족감이 좋다고 느끼기는 힘들었어요. 우선 후륜은 너무 밀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ABS 개입이 조금 심한 편이지 않나 싶네요. 후륜 브레이킹은 그립을 조금 더 가져주면서 ABS가 개입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륜은 ABS 개입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밀리는 경향을 주는 것 같고, 전륜 서스펜션이 하드한 편이라서 브레이킹 시 앞으로 푹 하고 내리꼽는 느낌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엔진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드러운 엔진 덕분에 나름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운시프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뒷바퀴가 털리는 경향이 거의 적을 거거든요. 다운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뒷바퀴가 털리는 경향이 적어서 엔진 브레이킹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너링 부분은 바이크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고요. 후륜 서스가 부드러운 덕분에 매우 안정적인 코너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반적으로 저속에서도 앞쪽 핸들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서 시내 주행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요. 중고속 구간에서도 특히 이 후륜 서스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립감을 꾸준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이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다만 고속 영역 코너에서는 탈출 시에 후륜이 조금 부드럽게 수축했다가 펴질 때 좀 통통거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약간 털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코너 탈출 시에 이제 탈출할 때 조금만 신경 잘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모든 코너링 부분을 안정적으로 돌아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중심도 너무나 좋고요. 일단 이 차체가 주는 강성, 이 느낌, 흔들림 없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없고 정말 좋네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들급의 초강자, 우리나라 미들급 시장을 완전 독식하고 있는 야마하 R6를 시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미들급 정도면 거의 모든 도로를 커버칠 수 있을 만큼 출력이 남아돌고, 기어비 세팅 역시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고 교통체증이 심한 나라의 경우엔 이번 R6 같은 미들급이 딱 재밌게 탈 수 있는 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R6는 공격적인 자세에 비해서 우선 시승 승차감이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편안했고요. 출력 역시 물론 리터급에 비해 분명 심심하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부드러운 엔진 질감과 충분한 출력 때문에 고속 영역, 특히 고 RPM 영역에서 너무나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바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너링도 너무나 잘 짜여진 게 무게 밸런스 때문에 바이크 좀 타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바이크가 미들급으로 입문을 많이들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입문으로 들어오시기에는 약간 적응기가 필요한 바이크인 건 확실하고, 제가 계속 요즘에는 오버리터급을 타고 있다가 이번 R6를 탔으니까 심심하게 느껴졌던 거지, 절대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는 쉬운 바이크가 아닌 만큼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바로 R6를 사서 즐기시기에는 R6의 능력을 100% 하지 못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또 125cc 레플리카 좀 타시다가 딱 넘어오시면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앞으로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